안녕하세요. 증산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박홍대입니다. 17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증산 4구역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로부터 통합시위 승인을 받으면서 신선한 가을의 향기와 함께 사업 속도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격동기를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로 인하여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많은 구역들이 조합과 시공사, 주민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이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주민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우리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증산 4구역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인생 새옹지마를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3대 주요 사안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감정평가, 서울시로부터 사업 수지를 인가받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평생 거주하여야 할 내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선정일 것입니다. 먼저 감정평가에 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으시고 정당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경에는 3차에 걸친 지작물 조사를 마쳤고 2024년 7월 31일경에는 보상계획 공고가 고시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지작물 조사를 근거로 하여 2024년 10월 4일경부터는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고, LH의 공문 발송과 주민대표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카톡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세대별 감정평가 일정을 정할 예정이고, 감정평가는 11월 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개발을 찬성해서 우선 공급권을 받으려는 분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청산을 계획하는 모든 주민들이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신청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지작물 조사, 건축물 대장 또는 집 밖에서 외관 검사로 감정평가를 대신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2차 감정평가는 없습니다. 소중한 내 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 수리나 인테리어를 한 경우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평가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 수리나 인테리어 비용 등은 수리 기간 등에 따라서 감가 반영될 것입니다. 주민분들은 감정평가를 위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는 평가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로 맞이하는 것이 평가 금액을 높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평가를 위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봐 줄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주민협의체, 서울시, LH에서 선정한 3개 감정평가사들이 동시에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3월 30일경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중앙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고, LH와 서울시는 8월경 대화감정평가와 3창 감정평가를 선정하였습니다. 3개 감정평가사 모두 국내 10위권 이내 메이저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다수의 평가사를 투입해야 하는 증산 4구역의 여건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 3개사와 LH의 검토를 거친 이후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을 각 세대에 개별 통보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 가는 법률에 따라서 통보된 감정평가 금액은 반드시 수용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산술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도정법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직후 약 한 달간의 공람기간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감정 금액이 적다고 감정평가 금액을 올려달라는 것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평형의 크기가 잘못 표기되었거나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평가한 경우를 한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줄 뿐입니다.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증산 4구역도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되면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기 위해서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어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이 되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선 공급권을 받으려는 주민분들은 절대 이의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주겠다고 받아주겠다면서 계약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작물 조사 시에도 평가 금액을 높게 받아준다는 이들에게 50만 원씩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소액의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계약금이 소액이어서 반환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을 이들 업체에 지급하면 지급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들의 가문이슬에 속아서 이의제기를 하면 우선 공급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역사 이래 감정평가 후 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행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주민분담을 적게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조합원 분양가도 연동이 되어 주민분담금도 같은 크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현금 청산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전달이 되고 그만큼 우선 공급권을 받는 주민분들은 현금 청산자에 지급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세에 맞게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분담금을 적게 내려면 사업성을 개선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임대주택과 기부 체납을 줄이고 주어진 용적률은 건축 설계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산4구역은 주민대표와 주민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국회를 방문하고 전국 지역연대 연합집회에 참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시켰고 주어진 용적률 295% 전부를 설계에 반영시키면서 주민분담금을 낮출 여건을 스스로 조성한 이상적인 재개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복합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통합심의 조건부 승인에 이어 1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복합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통심의 조건부 승인 시 요구했던 조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부처와의 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통합심의 승인 시 변경된 설계안과 추정 조합원 분양가, 평당 공사비,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정 주민분담금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면 서울시는 복합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주민대표는 복합사업 승인 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안은 기존 설계보다 한층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민대표는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경된 설계안은 주민협회 전체에서 참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는 너무 높게 책정하면 시공사의 이익만 늘리게 되고 주민분들은 분담금만 가중되고 너무 낮으면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기에 주민대표는 원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평당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생각하는 주민분담금은 2021년 2차 주민설명회 당시 LH에서 공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LH 또한 수차 2차 주민설명회 수준의 주민분담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정 주민분담금과 평당 공사비는 주민대표와 LH 간 협의가 진행되면 주민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10 사망 공공주택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을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산사의 보상협의는 2025년 6월경 진행할 예정이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세대들에 대해서는 약 15일 이내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비를 지원받게 되면 이주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협의가 성립이 되면 LH에 현물 선납이 되면서 주민분들은 무성 공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성 공급권을 받고자 하는 주민분들은 보상협의 기간 내 반드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되니 무슨 공급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상협의 기간 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간 재건축의 경우도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고 민간 재개발의 경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됩니다. 현금 청산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상협의 시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현금 청산자의 경우는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정평가사의 오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올린다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 비용만 더 추가 부담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했던 인근구역의 사례를 보면 격렬한 반대 행위에 동참하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어서 많은 손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작 반대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분양 신청 마지막 날 다른 주민 몰래 분양 신청을 해서 이익을 챙긴 반면 주도 세력도 아니면서 행동제장처럼 활동했던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의리를 지킨다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산 4구역에서도 사업을 극도로 반대하고 소송을 일삼던 자가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시 보상보증을 찾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완포라2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자들 은행에 속지 마시고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했어도 무슨 공급권을 받겠다는 판단을 했으면 반드시 보상협의 하셔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빨리 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빨리 보상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거의 주장을 합니다. 민간주도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어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수년이 소요되어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증산 4구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인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보상협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에 금융비용의 부담은 주민 모두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같은 시기에 이주를 하여야 하니 신속하게 보상협의하고 이주할 주택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